네, 안녕하십니까. 이번 시간 포트폴리오 관리 파트 이제 시작을 할 거고요. 첫 번째 시간인데요. 포트폴리오 관리도요. 수업에 들어가기 앞서서 제가 아주 간략하게만 설명 조금 드리고 나서 시작을 좀 해볼게요. 이제 포트폴리오 개념 자체에서는요. 기본적으로 우리가 위험과 수익이라는 개념이 상당히 중요하죠. 이 개념이 왜 중요하냐면 포트폴리오라는 것의 정의와 연관되어질 수도 있어요. 지금까지 이제 알고 있는 포트폴리오라는 건 자산을 많이 섞으면 뭔가 좀 좋은 일이 생길 거다. 위험이 낮아질 거다. 이렇게 우리가 보통 이야기를 하고 생각을 하잖아요. 틀린 내용들은 아닌데 약간의 시야의 변경이 살짝 필요한 거예요. 자, 포트폴리오라는 것들은요. 자산 간에 다 아시는 상관 관계예요. 상관관계를 통해 분산 투자 효과를 발생시키는 게 우리가 보통 포트폴리오 효과다라고 표현을 하는데요. 그럼 여기서 말하는 분산 투자 효과라는 건 직접적으로 우리가 한번 봐보면 뭐를 이야기하는 거냐면 위험의 감소를 이야기하는 거예요. 즉 수익을 변화시키는 게 아니라 위험을 감소시키려고 하는 게 포트폴리오 구축이에요. 우리가 이제 보통 이렇게 학습을 하는데 여기에 아주 중요한 전제 조건이 하나 빠졌다는 거예요. 그 중요한 전제 조건이 뭐냐면 항상 투자자의 성향에 맞는 목표 수익률을 고정시켜 놓을 수 있어야 된다 이거죠. 무슨 소리냐면 자산 간의 상관관계로 분산 투자 효과로 위험만 계속 낮추면 좋은 게 아니라 이 투자자는 목표 기대 수익률이 10%예요. 그럼 수익률 10%는 이건 고정시켜버리고 10%를 얻을 때 생기는 위험이 만약에 13%의 위험을 감당해야 된다면 포트폴리오를 통해서 13%보다 낮은 12%나 11%의 위험을 감당하게 하는 것이 바로 진정한 의미의 포트폴리오 효과라는 거예요. 뭐를 고정시키고 수익을 고정시키고 위험만 떨어뜨리는 거죠. 이해되시죠? 이게 포트폴리오 효과인 거예요. 근데 이때 만약에 이 투자자가 목표 수익률을 고정시키지 않고 우리가 수익률이 이제 위험이 13에서 11로 낮아지면은요. 우리가 하이 리스크 하이 리턴이잖아요. 우리가 감당하는 리스크만큼 리턴을 올릴 수도 있어요. 나는 다시 그러면 나 위험 13%까지 감당할게. 이 얘기를 하면 포트폴리오로 인해서 낮아진 1%의 위험이 수익으로 환원되어져서 수익이 12, 13%로 올라갈 수도 있는 거예요. 위험을 똑같이 유지하면. 이해되시나요? 이런 것과 관련되어진 게 우리가 포트폴리오 이론에서 이야기하는 지배 원리와도 연관되어질 수 있고요. 그 효율적 투자 기회선하고도 연관이 되어지고 그 효율적 투자 기회선을 알아야지 CML이나 SML 같은 증권시장선, 자본시장선 또는 증권 특성선 이런 여러 가지 선들을 이해해 나갈 수 있는 거죠. 그래서 기본 개념들이 딱 여기에요. 됐나요? 이렇게 해놓고 여기에서 그러면 분산 투자 효과를 보는 방법들은 얘기했던 것처럼 상관관계를 낮게 유지하는 거예요. 즉 1보다 낮게 유지하는 방법들이 있을 수도 있고, 그렇죠? 국내 분산 투자로 안 될 때 국제 분산 투자를 하는 방법들도 있는 거고 이해되시나요? 이런 것들이 이제 우리가 분산 투자 효과로 리스크를 낮추는 내용들이 되는 거고요. 이런 개념들 이해하는 게 포트폴리오 관리의 전반적인 내용들이에요. 됐죠? 그러니까 얘를 한 호흡으로 쫙 끌어가려면 지금 설명드렸었던 포트폴리오 효과에 대한 개념이 단순하게 위험을 감소시킨다 해서 끝나면 안 되고 수익률 고정된 상태에서 보다 낮은 위험을 감당함으로써 투자자의 수익률을 충족시키면서 위험을 낮추는 이러한 게 포트폴리오의 진정한 의미다라는 것들 정도 알아두시면 되겠네요. 됐나요? 네. 이렇게 하면 포트폴리오에 대한 아주 기초적인 베이스는 한번 깔았고요. 이제 문제를 풀면서 하나하나 내용들은 추가적으로 설명을 드려볼게요. 자, 넘어가서 그럼 1번 한번 봐볼까요? 투자자가 보수적 투자자래요. 자, 그럼 일단 첫 번째로 우리가 상당히 중요하게 생각해야 된다고 했어요. 투자자의 성향. 일단은 리스크 높은 건 싫어요. 기대 수익과 위험으로 판단한 최적 투자 결정으로 가장 적절한 것을 골라라 라고 문제를 냈네요. 우리가 이제 투자 의사 결정을 할 때는요. 기본적으로 어떤 이론이 가장 대표되냐면 지배 원리라는
이론을 제일 많이 써요. 이 지배 원리가 바로 이 효율적 투자 기회선의 예를 나타내요. 여기가 위험이고요. 시그마고 여기가 수익이에요. 리턴이라고 기대 수익이니까 2라고 표현을 할게요. 여기가 수익이라면 요 그 지배 원리에 대한 그래프는 어떤 이야기가 되냐면 이렇게 3개의 점 몇 개만 더 찍어 볼까요? 요 정도의 점이 있다고 했을 때 여기 제가 점 찍은 애들이 얘네들이 자산의 종류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투자하는 자산들은 수익과 위험으로만 이루어진 자산들이라고 놓고 봤을 때 요 효율적 기회선에 있는 얘네 3개를 비교해 보자고요. 얘네 3개 다 수익은 동일하네요. 일직선상에 있다고 이렇게 보면. 그런데 1번, 2번, 3번이라고 표시해 볼까요? 1, 2, 3. 세 가지 중에서 누가? 여기 1번이 가장 위험이 낮은 애예요. 그러니까 이제 얘가 제일 좋은 애가 되겠죠. 됐죠? 반대로 이렇게 3개를 비교해 볼까요? 얘네 3개는 전부 다 위험은 동일해요. 이번에는 4번, 5번이라고 봐볼게요. 그런데 3번, 4번, 5번에 수익을 봤더니 4번이 수익이 가장 높네요. 그러니까 얘가 제일 좋은 애죠. 이런 식으로 수익과 위험이라는 관점에서 가장 좋은 애들만 연결한 게 효율적 투자 기회를 제공한다. 그래서 얘를 효율적 투자 기회 선 이렇게 표현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선 위에 있는 자산에 투자를 하면 너는 상당히 효율적인 투자를 하는 거야. 그런데 선에서도 여기 있는 애들은 수익과 위험을 가장 낮게 가지고 가니까 보수적인 애들이 좋아하는 자리가 되는 거고, 여기 있는 애들은 위험도 수익도 커지니까 조금 공격적인 애들이 좋아하는 거예요. 네가 좋다 내가 좋다는 없어요. 얘네들은 똑같은 애예요. 왜? 내가 감당하는 위험만큼 수익을 얻어가는 거니까 얘랑 얘는 똑같은 애지만 투자자의 성향에 따라서 여기에 투자할 수도 있고 여기에 투자할 수도 있다라는 거죠. 됐죠? 그러면서 지배 원리를 우리가 말로 정리하면, 자, 방금 어땠어요? 수익률이 동일하면 위험은 낮은 자산이 좋은 자산이었고요. 위험이 동일하다면 수익은 높은 자산이 좋은 애였어요. 이게 이제 지배 원리의 핵심이죠. 이걸 바탕으로 이제 풀어보자는 거예요. 투자자가 보수적인 투자자일 경우에 기대 수익과 위험으로 판단한 최적 투자 결정으로 가장 적절한 것은, 자, A, B, C, D를 봤더니 수익은 누가 제일 높아요? 자, 수익은 C가 가장 높네요. 15로. 됐죠? 그 다음에 위험을 봤더니 A랑 D가 위험으로 바라보니까 A와 D가 둘 다 각각 5로 가장 낮아요. 됐죠? 그런데 A랑 D는 직접 비교가 되네요. 왜? A, B, D는 위험이 동일하니까 누가 높은 애가, 그렇죠? 수익이 높은 애가 좋은 애잖아요. 맞나요? 그러니까 A, D 중에서는 누가 좋은 애예요? A가 좋은 애예요. 그러니까 리스크 기준으로 바라보면 A가 효율적인 거고 리턴 기준으로 바라보면 C가 좋은 애예요. 이해되시죠? 그런데 지금 이 투자자는 어떤 투자자예요? 보수적인 투자자니까 이 두 가지를 비교했을 때 이 비교 판단 기준이 안 서잖아요. 그럴 때 뭐를 골라야 된다? 그렇죠? 위험이 낮은 자산에 투자하는 게 훨씬 더 좋은 투자 자산일 수 있다, 이 소리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1번은요 정답이 1번이 되는 거예요. A가. 이해되시나요? 이 문제를 그대로 지금 이 설명에다가 접목시켜서 풀을 때요, 이제 문제 푸는 방법이에요. 지금 제가 설명드린 이 1번 문제를 푸는 방식은 여타 조건들이 전혀 붙지 않았고 수익과 위험 그리고 투자자의 성향만 갖고 문제를 풀어낸 거고요. 여기에 만약에 리스크당 위험을 계산해봐라 그러면 단위 위험을 계산하는 거거든요. 그때는 위험과 수익을 나누어서 나온 값을 보는 거예요. 이거는 어떤 식에서는 반대로 수익과 위험을 넣어서 계산하는 경우도 있고 어떨 때는 위험과 수익을 계산하는 분자 분모가 바뀌는 경우들이 있는데, 자, 이때 판단 기준은요 분자에 들어간 것만 보세요. 분자에 위험이 들어갔으니까 얘는 낮을수록 좋은 애가 되는 거고, 얘는 분자에 수익이 들어갔으니까 이렇게 계산을 하면 높을수록 좋은 애가 되는 거예요. 아시겠죠? 그러니까 A랑 C를 우리가 한번 계산해 볼까요? 그러면 위험 대비 수익이라고 봤을 때 A는 5분의 10이니까 위험 대비 수익이 이만큼 나오네요. 그러니까 위험 1단위를 감당하면 수익이 이만큼 증가된다는 뜻이 되는 거고요. C는 8분의 15니까 1.9 얼마 되겠죠? 2가 채 안 되죠? 16이 돼야 되니까. 그러니까 위험 대비 수익으로 봤을 때도 A가 좋은 거예요. 근데 이 문제를 풀 때 이런 식으로 푸는 건 안 된다고요.
방금 제가 설명드린 바탕으로 풀어서 맞았을 경우에는요, 이건 우연히 맞은 거예요. 이게 실제로 뭐 7이었어도요, 위험이 낮은 애 선택해야 돼요. 왜? 보수적인 투자자니까. 보수적 투자자는 리턴은 신경 쓰지 않아요. 리스크 어벌스라고 표현하는데요, 위험 회피적인 성향들을 훨씬 더 강하게 보기 때문에 그렇다. 아시겠죠? 그래서 1번의 정답 1번이었고, 제가 지배원리라던가 효율적 투자 기회선에 대한 기본 개념들 설명드렸던 것들 머릿속에 정리를 한번 하세요. 자, 교재에 들어가서 교재 몇 가지만 조금 더 체크를 해볼게요. 자, 하단의 핵심 포인트 해설이고요. 투자 수익과 투자 위험이라고 정리되어 있고, 양가로 1번 최적 투자 결정의 체계라고 나와져 있죠. 1번에 보시면은요, 수익 이동이라면 낮은 위험, 위험 이동이라면 높은 수익, 그렇죠? 지배 원리를 설명하고 있고요. 이번에 투자 대상 자산의 객관적 기준이 위험과 기대 수익을 통해 우열을 가리기 힘들다면 뭘 봐라? 그렇죠? 투자자의 태도, 위험을 어떻게 생각하는지가 중요하다. 별표 쳐서 꼭 기억해 주세요. 그러면서 보수적인 투자자는 뭐를 기준으로? 위험을 기준으로. 공격적인 투자자는 뭐를 기준으로? 수익을 기준으로 판단하면 된다. 이해되시나요? 그러니까 이 문제에서 만약에 공격적인 투자자라면 다른 거 다 볼 것도 없이 그냥 C 고르면 끝이에요. 아시겠죠? 예. 그리고 2번, 3번에 수익률 계산하는 단순 산식들 나오니까요, 한 번 정도 봐두시고, 산술 평균 수익률, 기업 평균 수익률은 아주 단순한 수준에서 계산할 줄 아셔야 돼요. 아시겠죠? 그래서 우리가 요 부분들이 기간별 수익률로 나누는 거 앞서서 계량 그 경제 파트 할 때 우리가 한번 다뤄봤으니까 아마 큰 문제 없을 것 같아요. 계산 문제로도 많이 풀어봤죠. 됐죠? 네. 자, 1번 문제 그럼 여기까지 해서 풀고요. 계속해서 2번 풀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